그리고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10% 부가세라는 거를 안 내게 되는 세금 감면도 있고 네, 아직 더 있습니다. 저희가 물건에 대한 CS도 안 해도 된다는 거. 저도 솔직히 스마트 스토어를 열었을 때 CS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안 해도 된다는 게 진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지는 건가? 네, 안녕하세요. 사단보자 오관익입니다. 옆에는 제가 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셔봤는데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사업 자체에 관심이 많은 민군이라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 셀러입니다. 아, 셀러요? 오늘 블로그를 배우러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셀러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당연히 셀러니까 온라인 유통을 하는 거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면 저는 원하는 제품을 소개해 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제품을 소개해 준다고 하셨는데 네. 얼마 버시나요? 원하시는 거 있으면 사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매출은 근데 조금 줄어서 연매출은 한 40억 정도. 연매출. 하고 이제 당연히 뭐 수익은 아니지만 이제 직원들 인건비로 많이 쓰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위탁 판매를 하신 거예요? 저는 원래는 동대문 옷을 먼저 팔았어요. 동대문. 네, 동대문 옷도 어떻게 보면 위탁 방식인 게 네. 수업 끝나고 동대문 가서 네. 이제 샘플이란 걸 일단 받아야 돼요. 뭐 신제품이 있으면 샘플을 무료로 줘요. 무료로 받아서 걔를 가져와서 촬영만 하고 반납을 해요. 그럼 돈이 일단 0원이잖아요. 네네. 지하철비밖에 안 들잖아요. 네. 그렇게 반납한 거 가지고 사진을 편집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하나 팔리면 가서 하나 사서 보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다 보니까 이거 돈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걸 했다가 망했죠. 망했어요. 수업 끝나고 네. 동대문이 보통 새벽에 하니까 네. 수업 끝나고 신나게 가서 나는 잠도 안 자고 돈을 벌 테다, 떼돈을 벌 테다 해서 샘플 받고 스카이 슬라이드 폰으로 찍었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안 팔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안 팔렸을까를 이제서야 공부해본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마치 당근에도 그렇게 내놔도 안 팔릴 정도로 여기 이렇게 널어놓고 이렇게 찍었으니까 그렇게 놓고 옵션 지목해서 올렸으니까 약간 중고나라. 맞아요. 중고도 아니고 심지어 신상품인데 그래서 당연히 안 팔리는 걸 모르고 희망 회로를 엄청 내일이면 나는 뭐 소고기를 먹겠구나 이랬다가 망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마켓이 이런 거고 노출이 광고를 안 하면 광고를 하면 여기 나오고 이런 걸 조금씩 공부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수업 끝나고라고 하셨는데 네. 수업 끝나고는 대학생 때. 그쵸. 대학교 때 네. 저는 대학생 때 이제 경제적인 부족함을 조금 느꼈어요. 네. 이제 굶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보통 1학년 끝나고 하니까 대부분 해외 유학을 가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교내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다들 그걸 좀 서스럼 없이 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나도 가야 되나 하는 순간 이제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했을 때 돈 문제가 그때 처음 생긴 거였어요. 왜냐면 학교가 어쨌든 국립이라서 돈이 좀 저렴했었거든요. 걱정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뭘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검색한 게 이제 구글에 돈 버는 법. 네. 대표님 블로그가 나왔으려나? 돈 버는 법 했는데 거기 많이 나왔던 게 무슨 옛날에 뭐 사억소녀 이런 게 있어서 쇼핑몰이 유행했어요. 호기심 천국에 막 사억소녀 나와서 엄청 화제됐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이제 마케팅으로 나온 거고 4억 매출이 되게 지금은 적다는 걸 아는데 그때는 4억이 그대로 수익인 줄 알았죠. 와, 나보다 어린 여자가 4억을 번대 막 이런 게 있었으니까 해야겠다 해서 바로 스타트를 했었죠. 대학생 때 그래서 바로 시작해서 취업과 창업을 그래서 동시에 좀 놓기도 애매하잖아요. 돈이 안 벌리니까 동시에 하면서 이제 바로 했었죠.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지금 꽤 오래 하신 거네요. 네, 한 12년 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셀링을 먼저 하라고 사실 추천드리고 싶은 게 아직 안 해봐서인지 모르겠으나 셀링 쪽이 돈이 좀 더 빨리 들어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품이란 게 어쨌든 첫 매출이 블로그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보통 마켓마다 한 10,000개씩 올릴 수 있거든요. 10,000개를 올렸을 때 안 팔리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 달 열심히 했을 때 블로그 수익을 당연히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그러면 한 달에 딱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이제 둘이 같이 스타트 했을 때 네. 매출 말고 순이익으로 한 달 일단 50만 원 한 바로 벌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블로그는 솔직히 뭐 자리 잡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저는 애드센스를 한다고 하는 게 저도 처음엔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려고 하면은 돈이 들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됐어요. 그런 걸 만약에 뺀다고 하면은 애드센스를 먼저 좀 블로그로 그냥 글만 쓰면 되잖아요. 그냥 내 자리에서 그냥 글만 쓰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먼저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애드센스 내에서
키워드를 찾고 그런 걸 노력을 해보면은 딴 건 다 쉬워지거든요. 글 쓰는 능력도 많아지고 마케팅도 공부가 되고 하니까 좀 사업적으로 또 확장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무자본으로. 그러면 한 달에 네. 애드센스는 한 얼마 달에요? 받으세요? 애드센스를 평균적으로 승인 받을 때 한 2주 정도 걸린다 하거든요. 그러면 2주 정도 승인 받고 나서 글을 쓰면은 한 달에 한 30에서 잘 쓰면 50? 근데 이거를 솔직히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루 종일 하면은 하는 만큼 벌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못해도 그래도 한 밥 먹으면서 하면은 한 30에서 50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다만 좀 해본 사람이 한다는 가정인 거예요. 당연히. 네. 확실히 근데 단점을 잘 얘기해 주신 게 확실히 물건은 사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문이 들어왔을 때 물건 사는 비용이 필요한 게 확실히 또 듣고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블로그도 수익이 나면 해야 되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는 다행히도 모든 마켓을 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 스토어는 일반 개인으로도 판매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해도 충분히 괜찮은 마켓이 생긴 거죠. 쿠팡은 안 됩니다. 다만 사업자 없이 할 수 있는 곳은 스마트 스토어 뿐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장점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우려먹기가 돼요. 한번 내가 상품을 잘 준비해놨으면 얘를 싹 지우고 다시 올리면 좀 더 잘 팔려요. 그러니까 아무런 터치를 안 해도.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쓴 글을 다시 우려먹기가 돼요. 블로그랑 비교하면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뭐 2주 승인이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애드고시라고 하던데 고시 수준이 제가 고시를 떨어졌거든요. 행시를 1년 준비하다가 떨어졌는데 애드고시가 2주 만에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진짜요? 일단 똑같이 우려먹기가 가능합니다. 돼요? 네, 예전에 썼던 글을 다시 그대로 써도 돼요. 똑같은 키워드로 써가지고 이제 그대로 써도 되는데 약간 조금은 변경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전에 썼던 글을 재활용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똑같이 예전에 썼던 것보다 노출이 잘 됩니다. 이게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장점이 있고, 일단 한 번 만들어두면 자동화 수익이 된다. 근데 위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번 주문 들어오면은 주문 포장해야 되지, 막 그런 물건 해야 되지, 막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도 그냥 글 써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수익도 은행에서 알아서 넣어주고 구글에서 알아서 넣어줘요. 그리고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10% 부가세라는 거를 안 내게 되는 세금 감면도 있고, 네, 아직 더 있습니다. 저희가 물건에 대한 CS도 안 해도 된다는 거. 저도 솔직히 스마트 스토어를 열었을 때 CS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안 해도 된다는 게 진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지는 건가? 다만 이 스마트 스토어 장점이 있죠. 스마트 스토어는 진짜 뭐 얘기하신 단점이 정말 맞고 대신에 수익이 더 큰 것 같아요. 상품 수 대비 어쨌든 수익 자체가 더 커진 그만큼 내가 고생을 더 하니까 CS도 하고 물건도 보내야 되고, 실제로 내가 물건을 포장하고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위탁이 사실 재고 없이도 하거든요. 정말 셀링 역시도 이제 방구석에서 할 수 있는 세상이라서 내가 할 거는 글 쓰듯이 상품 등록만 해도 배송 자체를 원청 도매업체에서 다 해주는 세상이 돼서 진짜 방구석에서만 했을 때 수익이 상품 수 대비 꽤 더 쏠쏠하다 라고 해서 저는 순이익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기에 밥 먹을 돈이 없어요, 여러분. 애드고시를 치러야 합니다. 계속 영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올리기만 하면, 제가 교육 때 그런 말을 하거든요. 1주차 때 다음 주까지 주문이 안 들어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일단은 초코바 하나 사 먹을 정도는 개신을 할 수 있다. 그게 정말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에 우리가 전업을 할 거면 굶어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 밥값은 벌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장점이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빠른 반응. 근데 또 보면은 네네네. 그 공부할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스토어 어떻게 올리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떤 키워드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오늘 2대1인데? 근데 맞아요. 확실히 그만큼 하는 게 많으니까 조금 공부할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이쪽도 공부할 게 많던데요? 그리고 정산도 되게 오래 걸리시. 더 걸리지 않나? 해외 송금이잖아. 처음에는 수익 나는데 정산이 좀 느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가장 큰 건 돈 안 든다는 거 하고, 달러가 오르면은 그 달러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 하루 만에 막 50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어요. 환율이 요동치니까 그런 거. 그러면은 네. 스마트 스토어 공부도 해보셨잖아요. 네네네. 애드센스 공부랑 스마트 스토어 공부 둘 다 해보셨는데 어떤 게 더? 솔직히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성향 차이가 맞는 것 같고, 정답은 솔직히 없죠. 자신에게 맞는 걸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스마트 스토어를 했을 때 저는 힘들었던 게 그 물건을 올릴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몰랐고 심지어 네이버에서 쇼핑센터에 있는 비즈니스센터에서 그것까지 들었는데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정을 이걸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통신 판매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자 등록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웠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물건을 등록했는데도 전 주문이 안 들어오던데요. 그래서 저가 올리니까 심지어 지인분들이 사준 것밖에 없었어요. 한 번. 그런 거 말고는 저는 이게 장점이죠.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블로그는 정말 누구나 하루면 가입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글 쓸 수 있잖아요. 네. 스마트 스토어는 하루 만에 정말 컴퓨터를 못 다루는 사람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입부터 뭐 등록의 세세한 항목까지 그냥 하면 안 팔리거든요. 보신 것처럼. 대신에 그걸 하는 순간 그게 바로 진입 장벽입니다. 생각보다 그 어렵지 않은 가입과 설정이 진입 장벽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의지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블로그는 수만 명이 도전할 테지만 셀링은 블로그보다는 확실히 블로거보다 적다라고 저는 뇌피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아마 다들 하지 않을까. 스마트 스토어도 제 전략이 있고 전략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제 좀 닥치고 등록 전략, 많이 등록하는 전략인데 하나 제품으로 수천억 버는 회사도 있고 그런 것처럼 두 가지 제 쪽은 두 가지 성향일 것 같아요. 소비자의 심리를 공부하는 쪽, 아니면 마켓의 로직을 공부하는 쪽,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심리를 이 사람의 마음을 읽고 심리적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량의 제품을 그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사게끔 만드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블로그까지도 동원을 해야 셀링이 되는 거고, 근데 저처럼 로직이나 마켓의 설정에 대해서 재미난 사람들은 개발이라던가 컴퓨터 쪽으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오히려 그냥 사람의 심리는 정말 모르잖아요. 들쭉날쭉하고. 근데 컴퓨터 쪽은 좀 정해져 있단 말이죠. 뭐 파고들면 결국 공과 일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정답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처럼 좀 그냥 좀 많이 등록하는 쪽이 맞는 것 같고, 심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소량으로 좀 준비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애드센스를 하기 위한 기질 중에 하나는 분석을 좀 잘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사람 심리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반대로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는 컴퓨터 로직을 공부한다. 저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컴퓨터 로직을 공부하신 분이 있고, 그거 말고 사람의 심리를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저는 마케팅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적인 거를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 뭔가 이 사람들이 반응을 즐기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오네,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좀 더 잘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로직을 파가지고 뭐 코드가 어떠니 그런 거보다는 사람의 심리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평생 살면서 심리 공부를 한번 하고 그걸 가서 써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서로 같이 하는 게 최고인데. 저는 오늘 만나서 느낀 게 사실 여기다가 커머스만 입히면, 커머스에 블로그만 입히면 그게 사실 잘 파는 회사나 셀러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뭐 당연히 구글 쪽도 같이 커머스를 입히면 엄청난 파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유명한 제품들은 다 블로그와 커머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다 같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합숙할까요? 저도 똑같이 스토어도 같이 가져가면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온라인으로 계속 해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는 건 다 비슷하다. 그래서 결국은 방문자, 똑같이 스마트 스토어도 방문자를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환시키느냐 똑같고, 애드센스도 똑같이 방문자가 왔을 때 얼마나 클릭을 많이 하느냐, 이 클릭을 전환이라고 똑같이 부르면은 똑같거든요.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다가 애드센스를 하셔도 잘할 수 있고, 애드센스를 하다가도 스마트 스토어 하시면 잘할 수 있어서 저는 일단 뭐라도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좀 일맥상통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는 치킨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통신 판매업자는 매년 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늘 거고, 이제 지금 부모님들 세대는 퇴직하면 치킨집이라고 하는데, 이제 퇴직하면 사실 스마트 스토어가 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앞으로는 그렇게 이미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고 그렇게 될 거라서 정말 치열해지겠지만, 아시겠지만 치킨집도 잘 되는 집은 계속 잘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레드오션이 된다고 해도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마트 스토어는 앞으로 치킨집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치킨집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민구님만의 앞으로 전략 같은 것도 있나요? 치킨집을 제일 많이 까는 거. 되게 제 전략이에요. 눈을 돌리면 내 치킨집인 거. 치킨 어디 시키지 하면 다 내 것만 보여. 어느 동네 살건 내 치킨집이 있는 게 저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대량으로 깔아놓는 게 제 전략. 일단 애드센스는 구글이 망하지 않으면 계속 있을 거고,
이 저희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이 트렌드는 계속 바뀌어 갈 거예요. 그 전에 저 처음 시작했을 때 트렌드와 지금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다른데 충분히 여기서 꾸준히 버티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 다만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 트렌드에 맞춰서 수익은 꾸준히 낼 수 있다. 손 놓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히 누군가는 할 거고 꾸준히 누군가는 안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차피 내가 할 거라고 마음 먹었으면 해가지고 그냥 꾸준히 내 걸로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제 뭐 초반에 돈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진짜 잠자는 시간 빼고 그냥 일어나면 항상 상품 등록을 했거든요. 마치 글을 계속 쓰시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루에 그때는 심지어 단점이 찔렸는데 이 정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주문이 올라가면 결국 돈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매출이 오르는데 밥값이 진짜 없어요. 부모님은 이제 우리 아들 공부 잘하니까 고시 준비하는 줄 알았으니까 뭔가 달라고 할 수 없어가지고 매출이 오르는데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에도 음식 하나로 버텼던 거죠. 근데 기분은 좋았지. 어쨌든 돈이 흘러서 이게 불어서 나한테 오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김밥 한 줄로도 하루 나고 라면 하나로도 하루 나고 과자 하나로도 기분 좋게 하루 나고 그게 되게 돌아보면 되게 즐거운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1년 내내 같은 옷에 옷도 하나도 안 사고 1년 내내 그 추리닝 하나에 그때가 참 열심히 하고 내가 봐도 내가 인정할 만한 시즌. 요즘 그때 잘 못하거든요. 그때 잠자는 시간 빼고 상품만 등록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도 똑같이 이 정도로 열심히 했다.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갈아 넣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눈 뜰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것만 생각을 많이 했죠. 자, 그래서 너무 배우고 싶은데 자금도 없고 그래가지고 잘한다는 분을 한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월 1,000만 원을 번대요. 저는 이제 100만 원도 안 됐는데.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이메일 되게 많이 보냈어요. 사람들에게 이메일 엄청 많이 보내기도 하고 연락 온 분들이 대구에 계시다길래 진짜 밥 한 끼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러 진짜 딱 2시간을 위해서 대구까지 내려갔다 온 적도 있었고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보려고 블로그도 막 300개씩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했죠. 진짜 그 멘탈적으로 잡기 위해서 진짜 동네를 엄청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진짜 유산소 운동 엄청 많이 뛰고 찬물 막 그런 거 하고 멘탈적으로 내가 버텨야 된다. 이 강인해야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똑같이 돈 없을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죠. 진짜 비슷하게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찬물 샤워하면 되게 그렇게 좋다는 거 하는 거야. 근데 돈을 벌수록 서서히 물의 온도가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똑같은 게 저도 이제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뭔가 노하우보다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과 된다라는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노하우보다도. 그래서 저도 몇 시간씩이나 해서 그 당시에 1등 하시는 분들을 막 만나 뵙고 했던 게 저 사람이 되니까 나도 되지라는 그 생각이 너무 갖고 싶었던 거죠. 이게 다 만약에 그 누군가도 한 명도 돈을 못 벌면 잘못된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되면은 내가 뭐 저 사람 절반만 돼도 충분한 거니까 그런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게 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 걸 되게 많이 생각했고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권을 꼽자면 그냥 세이노의 가르침을 꼽을게요. 제일 많이 본 책이기도 하고 지금도 자주 보고 이제 책으로 나왔어요. 예전에는 저는 책이 없어서 재본된 것, 그분이 원래 책을 출판 안 해가지고 재본된 것만 있어가지고 재본된 것만 사서 많이 봤었고 카페로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원래 책으로 나왔으니까 그 책이 많이 바꿔졌죠.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지금도 이제 저는 이제 잘 되는 분이 있으면 왜 잘 됐지 약간 좀 탐색을 해보거든요. 성향이라던가 어떻게 돈을 벌었지 막 이렇게 보는데 지금도 그분을 유추해보고 제가 그분의 한 10분의 1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0분의 1만 해도 먹고는 살아서 정신을 못 차린 거긴 한데 그 책을 보면 일을 어떻게 하는지랑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뼈를 잘 때려줘서 지금도 자기 전에 한 문단 하나씩은 좀 보고 자는 편인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일을 같은 방식으로 6개월 이상 하지 말라. 6개월 동안 뭔가 변화가 없으면 잘못된 거다.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6개월 동안 똑같이 했나? 라고 하면 뭔가 그게 뭔가 설사 실패할지언정 변화를 주죠. 뭐 여기도 똑같아요. 뭐 저쪽에서 했다면 장소도 바꿔본다. 6개월 동안 뭔가 계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저도 많이 느꼈는데 저는 책 하나를 꼽자고 하면은 일단은 처음에 마인드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뻔한 얘기들이 많은 그 끝없는 추구라는 책을 저는 많이 추천드려요. 저도 그 책을 읽고 나서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기도 했고 이게 사업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걸 완전 기초적인 거를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나서 시작해야 되는가 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었죠.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그거 있어요. 뭔가 내가 우유를 먹고 싶다고 해서 목장에서 가만히 소가 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한테 직접 찾아가야 된다 라는 말을 저는 그때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되게 되새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상 깊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정신적인 가난과 그 경제적인 가난은 다른 거다, 빈곤과 가난은 다른 거다 라는 이야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신적으로부터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앞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업을 하거나 사업을 함에 있어 멘토가 꼭 필요하다 아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네. 나에게 멘토는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멘토가 있으세요? 네, 저 멘토가 여러 분 계신 것 같고 꼭 필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걸 좀 좋아하진 않아요. 지금도 많이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소수의 인원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조금 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런 멘토가 많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시간을 많이 단축해줘요. 내가 이제 헤매고 갈 것들, 그분 어쨌든 내 분야에서 더 잘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저 사람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 말을 따랐을 때 물론 그게 틀릴 수도 있지만 그걸 다 따라도 저 사람 정도는 된다는 거니까 좀 길을 곧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뭐 1적인 멘토도 있고 3적인 멘토도 있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멘토를 찾는 방법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비슷하게 약간 처음에는 이 분야 1등 그 당시 정말 잘 파시는 분께 막 찾아갔었어요. 근데 그거 물론 까이기도 하죠. 이제 다 까이기도 하는데, 그때는 어리고 학생이고 하니까 좀 귀엽게 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굳이 노하우를 안 알려줄 이유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나 같은 애한테 알려주겠어, 돈도 없는데 했는데, 저는 막 손으로 써왔거든요. 저는 진짜 지금 가진 게 없어서. 근데 되게 귀엽게 보시고 한 진짜 2-3시간을 알려준 게 저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뭔가 사업적인 개념이 전혀 없었는데, 사업이란 건 시스템이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사고가 넓혀지는 계기가 돼가지고 멋모르던 촌놈이 이제 마인드가 한 번에 좀 넓어진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도 헤매고 있지만 그분이 아니었으면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멘토가 더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좋다. 저도 제 회사가 만약에 지금 상장을 못했는데 엄청난 분이 만약에 멘토였으면 이미 더 잘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몇 마디 해주는 게 엄청나게 힘이 됐을 것 같은데, 저도 그분들은 아직 노력을 사실 안 한 거죠. 제일만 구석에서 박혀서 한 건데,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그게 엄청난 장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는 제가 멘토 없이 하다 보니까 힘든 게 너무 많았어요. 이게 진짜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답답하고,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만 찾아보고, 근데 딱 월 1,000만 원까지 됐을 때까지는 혼자 해도 돼요. 근데 좀 같이 팀원 월 1,000만 원까지는 멘토보다는 팀원, 동료가 있는 게 더욱더 좋은 것 같고요. 뭔가 같이 나누고 이거를 전우회처럼 키워갈 수 있는, 뭔가 툭 까놓고 연구할 수 있는 팀원이 필요한 것 같고, 월 1,000만 원부터는 좀 사업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멘토는 충분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전 아직까지도 멘토가 없어서 좀 힘든 경향이 있는데, 확실히 있으면은 내가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덜 수 있다라는 게 그 실수 같은 걸 덜고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멘토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기점이 한 월 1,000만 원 정도, 못해도 500만 원 때부터는 좀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가 되어주실. 제가 매주 블로그를 쓰러 오겠습니다. 저는 근데 주변 한번 지켜보니까 부업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솔직히 전업을 하니까 이제 나는 이거 아니면 하고 올인을 했는데, 진짜 오히려 부업으로 자리 잡으신 분들이 대단한 게, 회사 퇴근하고 또 전혀 다른 일을 하루 종일 한 거잖아요. 심지어 애까지 있으신 분이 하는 게, 저는 부업이 전업보다 지금도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쉽구나. 하루 종일 내 거 하는 게 낫지. 회사에서 이제 잔뜩 하고 와서 또 내 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물리적으로 들이는 시간이 더 나보다 적을 수밖에 없죠. 나는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하는데, 퇴근 후 아무리 1분, 1초로 아껴봤자 나보다는 무조건 적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했으면 내가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당연히 그분들보다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니까 이길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기간이 더 시간이 적으니까, 기간이 더 길어지니까 못 버티는 거죠. 돈도 본업보다 계속 안 되고, 이게 어느 순간 추월을 해야 관두든 창업을 하든 할 텐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저도 똑같이 약간 처음에 부업을 길게 못한 이유는 처음에 수익을 못 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 확신을 못해서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되는 사람들 좀 많이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미 같이 하는 활동하는 커뮤니티 내에서도 활동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못 갖고 내가 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 하다가도 포기하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배수진을 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배수진이라는 게 실제로 진짜 부업으로 하는 것보다 전업으로 하는 게 좀 더 수익을 잘 내시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수익도 그렇고 성장도 잘하는데, 물리적인 절대 시간 그리고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쓰고 남은 시간으로 내 걸 한다라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업으로 처음엔 해보지만 가능성을 안다고 하면은 좀 도전을 해보는 것도,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네, 한번 도전은 해보면 어떨까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편이라 사실 좀 사업도 엄청난 스트레스는 사실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진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 게다가 결혼도 안 했으니까 이제 막 떠벌릴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저는 지금의 저의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새로운 사업하는 게 돈이 안 될지언정 너무 재밌어서. 근데 걱정이라고 하면 너무 재밌게 다 쓰다 보니까 뭐 허튼 데 쓴 게 아니라 사업에 다 쓰다 보니까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개인적인 삶에 대한 고민 그거 하나? 그거고, 사실 사업적인 거는 어떻게 하든 대표님도 똑같겠지만 나 하나 먹고 살 정도는 어떻게 하든 된다라는, 아마 요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다 생각이 들거든요. 나 하나 정도는 뭐 하나 해도 가족 정도는 다 나랑 가족은 먹여 살리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사업적인 고민 없고 개인적인 고민만 하나 있네요. 저는 이제 사업을 초기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고, 세금적인 부분, 경영적인 부분이 고민이 많죠. 근데 또 개인적으로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워라밸을 맞추는 거, 또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건데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걱정도 좀 있죠. 그래서 이 워라밸을 잘 지키는 거, 내가 이걸 한 게 이 일에만 몰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행복하고 좀 많은 영향을 나누기 위한 건데 너무 몰두하면 안 되겠다, 그런 고민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 벌써 올해가 끝나가서 하는 계획대로 안 되고 있긴 한데, 네. 개인적인 고민을 해결하는 게 목표고, 회사는 다행히 뭐 조금 작년에 주춤했던 게 좀 복구되는, 좀 기분 좋게 올라가고 있어서 회사 성장이 목표인데 그건 잘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목표는 좀 하반기에는 좀 더 회사에 변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주고 좀 더 발전하는 거, 그리고 발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가치를 전달드리는 거, 그게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옆에 민구님과 함께 네. 모셔봤는데요. 정말 이 선한이라는 말이 저보다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바꿀까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오늘 기분 좋게 촬영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이 스마트 스토어랑 애드센스를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다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내가 어떤 걸 해야겠다라는 걸 좀 아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종종 같이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한 달간 바꿔서 해봐야겠어. 블로그 내가 한다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해서 모두 선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